다음 날까지 뜨거운 접전 끝에 부산 시민을 대표할 1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부산 총선 결과를 정리해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책과 과제, 앵커 리포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운전자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채널 E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우리의 대표들이 선출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격전 지역으로 뽑는 선거구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시의원 출신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 8년 만에 여성 정치인도 나왔습니다. 4.15 총선 부산 지역 결과와 유권자들의 바람,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들도 국민들도 어려운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산은 전체 유권자 295만 8,290명 가운데 200만 2,452명이 투표에 참여해 67.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연제구가 70.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남구가 7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 E뉴스는 어제 부산 연제구청을 찾아 시민들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경제를 좀 많이 살려주시고 어려운 분들 두루두루 보살펴주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이제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아이들을 위한 좀 정책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부산 민심은 미래통합당으로 향했습니다.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미래통합당은 15석을,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각각 얻었습니다. 지난 20대 부산 총선에서 민주당은 5석을 얻었고 2년 전 보궐선거에서 1석을 추가해 모두 6석을 보유했지만 이번에 3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3석은 북강석 앞 전재수, 남구을 박재호, 사학 앞 최인호 후보가 확보했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목표대로 사실상 부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통적인 보수 텃밭을 회복한 셈입니다. 특히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격전지 부산진갑에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꺾으면서 부산 보수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을 얻어 5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과 대여투쟁 선봉에 선 하태경, 장제원, 이현승 의원이 나란히 3선에 올랐습니다. 통합당이 부산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난 기본소득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E뉴스 안정은입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면서 인도에 정차되어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돼서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동 지하차도 방향으로 달리던 소형 SUV 차량이 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음주 상태에서 안전장비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3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도 이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돼서 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의 약 87%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발생했고 실제로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안전모 착용해야 되는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안전모가 없어서 앞으로 주의하면서 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킥보드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도에 걸어 다니는데도 이렇게 킥보드가 쌩쌩 달립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얼굴을 칠 듯이 이렇게 1cm 남기고 지나간 적도 많아서 또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규모가 2016년 6만 5천 대에서 2022년 20만에서 3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은 없을까? 지난 2016년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기준과 안전규제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이 관련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이름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거든요. 안전에 대한 집중이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부산시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개인교통수단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경찰청이랑 그다음에 부산시 그리고 업체가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적도 있고요. 막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이제 열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과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들 검증 절차를 좀 더 앱에 무슨 가입만 하고 그때 한 번만 자기 핸드폰에 이름 명의가 핸드폰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으면 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인식해 버리면 애가 탈 수도 있잖아요. 가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법 제도화가 빨리 마련되어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타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1,700여 대. 경찰은 주행 단속 등 관리 수위를 높이고 지자체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자체 강경 대응을 뒷받침할 조례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빠르게 성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대중에 알려진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가법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시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특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고 1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4만 4,500여 명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청원 글에는 특가법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례로 그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하게 했던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음주운전은 고의범이고
이 민식이법 관련된 부분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입니다. 근데 고의범에 대한 부분과 과실범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그 형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좀 그 비례성 원칙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좀 강하다고 보는 건 좀 많이 느낍니다. 아들은 이제 거의 튀어나오니까 그건 뭐 사람 운전기사가 뭐 집을 다치게 하려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간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은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통사고 유발한 사람의 과실이 없다고 하는 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9대 1이든 하다못해 1%라도 그 과실이 인정되면은 그 자체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전자들 불만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진다는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취약된 아동 보행자 사고의 70% 정도가 뛰어들기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주차되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어른 스스로 어린이들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로 안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튀어나오지 않겠지가 아니라 내가 갈 때 혹시라도 어린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보행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하루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E 뉴스 한재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어제 경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제6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민관 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과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헌화, 안전 우수그림 전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국민안전의 날과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안전업무 협약식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이진규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와 콘텐츠 개발, 학부모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 아동들의 온라인 수업 공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유휴 컴퓨터 기부 전달식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유양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은행은 유휴자산인 컴퓨터 등을 도내 어르신과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전달받은 컴퓨터는 오늘부터 경남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창원시 어울림지역 아동센터, 김해시 디딤돌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역 아동센터 89곳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끌어내 공공기관 유휴자산 나눔과 공유 플랫폼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제 강남지구에 조성될 공예 민속예술거리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남지구 공예 민속예술거리는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사업 복합 문화거리와 남가람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유지의 도로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 시민과 방문객이 다채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진주부강 3대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원더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울산의 봄을 알리는 봄꽃 축제들을 현장에서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대형 꽃축제인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명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은 현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할 경우 많은 인파의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층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대공원 장미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개방 여부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불편한 절차를 받아들이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협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며 방역도, 시민의식도 선진국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거 과정에서 각 당과 후보들이 보여준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더 이상 뒷걸음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